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코마의 홍진입니다. 시애틀의 날씨가 이제 조금 여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초복은 이미 지났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를 유지해야 채소를 키우시는 또 꽃을 가꾸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아마 올여름 채소 맛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로컬 시티부 전에는 7월 23일 날 페드로웨이에서 거북이 마라톤을 한다고 합니다. 한글 무주체로 오전 9시 30분에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해서 9시에 등록하고 9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 타킬라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워싱턴주 체육인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앞서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는데 이게 갔다 온 것인가 안 갔다 온 것인가, 갔다 와도 볼 수 있고 안 갔다 와도 아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성과가 별로 신통입니다. 별로 건진 게 없어. 그 수십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옛날 생각하고 갔는데 조금은 막 빈정상한 그런 그 대우를 받고 온 것 같아.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푸틴이 중동을 갔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도 첫 중동 방문이고 푸틴도 중동 방문이야, 첫 번째로. 이게 푸틴이 지금 아주 이 절치부심으로 이제 중동에 이제까지 공들인 것을 몇 년을 공을 들여서 막 중동에다 정성을 쏘았으니까 그걸 가는 거야. 그 대신 지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천연 가스 자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터키와 크루즈의 무장 조직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터키하고 3자 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뭐 3자 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중동 정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동에 이란에 도착해서 19일 이란과 첫 번째 회담을 가졌는데, 그 양국의 에너지, 러시아의 가스프롬 국영 가스회사가 약 400억 달러, 우리돈으로 52조 3천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이란한테 팔기로 협약을 하고 이게 서명했어요. 끝났어. 그 다음에 이란은 러시아한테 300대의 무인 드론 공격기를 주기로 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동의 맹주를 놓고 지금 사우디와 이란이 항상 시아파와 수니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주를 놓고 이때까지는 사우디가 미국에 근을 있었는데 이제는 다변화가 된 거야. 이번에 보니까는 사우디가 한마디로 해서 옛날 사우디가 아니야. 이제 이게 이 국제 정세가 양극화가 아니야. 다변화야. 옛날에 미국에서 모든 거 미국이 국제적인 경찰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 경찰이 좀 늘은 거지. 조금 한마디로 해서 정보원이지. 정보원은 너무 넣겠네. 한마디로 좀 이제 새로 의경 정도 되겠어. 이제 깝죽거리는 거야. 이제 컸다 이거지, 러시아가. 특히 이번에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크루즈족 그 시리아 내전. 왜냐면 이게 복잡하거든. 시리아 내전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란하고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단 말이야. 근데 터키는 러시아 반군을 지원한다. 아니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족을 구사작전을 하려면은 이제 러시아를 내 눈치를 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상의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러시아의 그 위상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참 다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연자원인 그 가스라는 것이 에너지가 겁나게 무지무지한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더군다나 이란하고는 계속 몇 번을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났어. 푸틴 대통령하고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하고 갖고 1월부터 6월까지 두 번을 만났는데 약 500만 톤의 밀 등 뭐 여러 가지 그 곡물을 지원받은 바 있어요. 얘들이 500만 톤을 받으니까는 얘들이 거기에 다른 그 보답으로 300기의 그 무인 드론기를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준 게 아니고. 근데 그 여러 가지 게 이 러시아가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 중동에다가 보라는 듯이 푸틴이 자기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려고 간 거라고 이번에. 물론 뭐 그 전에 계획이 있어 갔겠지만은 그 러시아가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의 파워도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간 거라고. 왜 이런 지역까지 왔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사우디 가서 별로 가져온 게 없어요. 가져온 게 없다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학답 받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냥 온 거야. 그냥 협력하겠다. 그냥 립 서비스만 받고 온 거야. 푸틴은 이때까지 거기다 굉장한 공을 들였다고. 걔들이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푸틴이 절치부심. 푸틴 대통령은 원래 이름도 없었어. 보리스 엘친이 러시아 첫째 대통령이 됐을 때, 소련 붕괴 뒤에 됐을 때 푸틴은 그 국무총리인데 이 국민적 지지가 2%다. 2%. 2%에서 푸틴이 누군가도 몰랐어.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부터 푸틴은 와신상담했던 거야. 옛날 소련의 영광, 옛날 개정 러시아의 영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혼자. 왜?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서방 세계고 미국에서 너무너무 러시아를 무시했어요. 그냥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그때 경제 사정이 무지무지하게 안 좋았거든. 그래 다시 못 일어날 줄 알고 서방이나 미국에서 아주 그냥 왕따 취급을 했었어. 푸틴은 그때부터 절치부심해서 옛날 러시아 영광을 재현해 보자고 또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이지. 그래갖고 그게 또 왜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딱 의기가 투합됐어. 미국에 대항을 하면 혼자는 안 되거든. 혼자는 안 되니까 의기투합해서 동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지. 동계 올림픽 전에는 둘이 무슨 무작위했으니까 안 했고 동계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친 거라고. 이게 너무너무 게 한마디로 너무 우습게 알았어. 러시아와 중국을. 근데 너무 커버린 거야. 왜? 그들을 러시아를 무시했을 때 러시아는 차곡차곡 아프리카에 군사 고문단을 보내서 걔들한테 인심을 얻고 중국은 1대1로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세계 시장에서 조금 자기 그 파워를 늘려갖고. 근데 미국과 서방세계가 너무나 무시해버린 것이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니야. 너무 커버렸어. 그래도 뭐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냥 대놓고 여기까지는 못 오고 보자 이거지. 예, 푸틴이 기다리는 게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모든 에너지가 더 들어갈 것이고 곡물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푸틴이 지금 가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고 서방 세계 아니란 대처가 관심 끊어. 저것들은 분명히 못 일어난다고 이랬던 러시아가 일어났고 미국은 중국을 앞마당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집 마당에 마음대로 놀기 위해서 창고도 들어가고 안방도 들어가게 다 만들어놨어. 그 결과 경제, 과학 모든 면에서 중국이 무지하게 커버렸고 거기에 러시아 합세니까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게 한번 해보자고 나서는 겁니다. 이번에 푸틴 방문의 중동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더 나가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이게 중동만 가는 게 아니야. 애들이 지금. 예. 유럽도 지금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 에너지 파동 때문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독일 이부장관이 그래서 어쩌면 올해 진짜 가장 추운 겨울을 맡겨줄지 모른다고 그랬다고. 모든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것이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좋게 돌아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은 뭐가 있냐. 걔들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추구하는 그 성사진이 있어. 그럼 그대로 갈 수가 있어.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갈 수가 있는데 서방 세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선거가 있어. 당장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지금 당장 선거가 10월 달에 중간선거가 미국에 있어.
정책의 결정권이 그래서 함부로 못 드는 거야, 결정권을. 왜? 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면 그 뒤 파장이 뭐가 올지 모르니까는 무서워서 못 오는 거라고. 왜? 국민이 무서워. 근데 얘들은 국민이 무서워하지 않아. 부친은 절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그 결과 지금 현재 걔들은 지들이 푸틴과 시진핑이 주석이 주도했던 대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방 세계는 그게 못 오겠다는 얘기죠. 왜? 한마디로 지금 단계를 위해서 뭐 우스라엘을 돕는다는 그런 하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다 돕고는 있는데 다 동상이몽이야. 근데 푸틴과 시진핑은 초지일관이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아마 세계 정세가 국제 정세가 아마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옛날 미국이 아니게 됐어요. 지금 왜? 너무 풀어져 갖고 너무 끼워졌어. 너무 무시했어. 옛날 같으면 러시아가 그렇게 중동 가서 그 짓을 못 하거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내전도 응? 관여하고 응? 터키 크루즈가 그런 것도 관여하고 이란도 관여하고 이란이 가장 지금 핵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뭐 북한은 선포했지만 이란도 언제 핵을 걔들이 암암리에 가질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딱 또 붙었어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시진핑과 푸틴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구사하겠지만은 미국은 국민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국내 뜻으로 이 나라가 움직입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뜻으로 움직이는 러시아와 중국과 달리 미국은 국내 뜻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때 언제 가더라도 떳떳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 제일 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왜? 국민이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도자가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도자는 그걸 대표할 뿐이고 국민이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가 세계 제일이 되고 아직도 앞으로도 세계 제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국민이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나 지도자가 움직이는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왜? 그 지도자가 끝나면은 그걸로서 또 끝나고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동에 지금 당장은 미국이 힘든 것 같지만 앞으로 예, 더더군다나 미국이 그렇게 잠깐 짧은 미국은 굉장히 버리고입니다. 돌 하나를 만들더라도 오래 걸리지만 그걸 한번 만들고 나면 100년을 넘게 쓰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의 미국의 이러는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왜 잠깐의 오판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또 한번 위대한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로 다시 한번 또 우투 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되고요. 예, 저도 미국 국민이니까 아메리칸이지만 그래도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푸틴이 중동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뭐 협조하고 막 보는 거 좀 화려하게 보이지만 긴 세월 봤을 때 국민이 움직이는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나 지도자가 움직이는 나라는 무한이 아니 유한이라는 것. 그건 제 생각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